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실대학교 브레인 앤 머신 인텔리전스 랩의 이재규입니다. 심층 강학습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병합 지정 합류 정책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순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의 지도하에 엄찬인 연구원과 이동수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백그라운드에 설명을 드린 뒤 저희가 제안한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와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 구간은 도로가 병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급정거나 차선 변경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주행하는 차량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정체 현상은 극대화될 수 있고 충돌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합류 구간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정책의 학습이 필수적이며 주변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화학습의 활용이 적절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강화학습 기술을 통해 합류 구간을 효과적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학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강화학습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체는 특정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여 환경으로부터 누적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강화학습은 복잡하고 연속적인 동작을 갖는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심층 강화학습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환경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강학습 문제는 Markov Decision Processing, MDP로 모델링 가능합니다. MDP에서는 개체가 모든 상태 정보를 관측 가능하다는 Fully Observable한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 Partially Observable MDP, 즉 POMDP에서는 개체는 부분 관찰만을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슈플 SAOR 감마로 정의됩니다. 이때 자율주행과 같은 리얼월드 문제에서는 완벽한 상태 정보를 관측하는 fully observable한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 관찰이 가능한 POMDP를 기반으로 강화학습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한 합류 구간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하며 본 차선의 주행 방해를 최소화하는 자율주행 정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왼쪽 영상과 같은 한 대의 자율주행 차량과 N-1대의 비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분기점에서 합류 차선으로 진입을 하며 비자율주행 차량은 바깥쪽 차선, 본 차선으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이때 합류하는 차량의 잘못된 주행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의 주행을 심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계한 POMDP를 기반으로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그림은 개체인 자율주행 차량의 관측 가능한 범위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개체는 전 후방 V만큼의 범위와 총 H개의 차선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차량은 관측 불가능한 차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관측 정보 OT는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요소인 VT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절대 속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소인 델타 V와 델타 P는 자율주행 차량과 리더 팔로워 차량과의 상대 속도와 상대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때 리더 팔로워란 그림에서는 노란색 별과 초록색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후방 각 차선별 관측 가능한 차량들 중 자율주행 차량과의 상대 거리가 가장 작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요소인 로티는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 각 차선 차량 밀도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은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 관측 범위 V 대비하여 차선별 관측된 차량의 대수로 정의됩니다. 마지막 요소인 제타는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 각 차선 존재성에 대한 값으로 차선이 어느 정도 거리 이후 병합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자율주행 차량의 동일 차선에 전방 관측 범위 내 병합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타 값은 V의 값으로 정의가 되며 오른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관측 범위 내 병합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합 시작 전까지의 주행 가능 공간인 DC에 의해 제타 값이 정의가 됩니다.
주행 가능 공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운 음의 값으로 정의가 되며 주행 가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 값은 마이너스 9에 가까운 값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가속도 조절과 차선 변경 두 가지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때 가속도 조절 행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최대 가속도 범위에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차선 변경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의 이산적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수행하며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수행합니다. 또한 0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차선을 유지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상함수는 자율주행 차량이 목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상함수는 각각 보상함과 처벌함들의 조합으로 정의가 되며 각 보상함 및 처벌함들은 가중치인 에타를 통해 중요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함수의 첫 번째 항은 목표 속도에 대한 보상함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목표 속도에 가깝게 주행하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상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X축은 자율주행 차량의 속도이며 Y축은 보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때 자율주행 차량이 목표 속도 V스타에 가깝게 주행할수록 최대의 보상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제한 속도인 V 리밋을 초과하는 경우 페널티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자율주행 차량의 무의미한 차선 변경에 대한 처벌함으로 여기서 무의미한 차선 변경이란 주행 가능 공간을 감소시키는 차선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 변경한 후 동일 차선 리더와의 상대거리가 차선 변경 전 동일 차선 리더와의 상대거리에 비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널티를 받는 경우로 줄어든 거리만큼을 페널티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항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에 대한 처벌항입니다. 이 항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급가속과 같은 위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은 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침해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처벌항입니다. 이 항은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항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이 무리한 차선 변경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항인 지연된 합류에 대한 처벌함은 차선 존재성 관측 정보였던 제타값에 의해 정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전방 관측 범위 내에 병합되는 지점이 있는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행 가능 공간이 적을수록, 즉 DC의 값이 낮을수록 높은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페널티에서 저희는 교통 상황에 따른 유연한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가중치 뮤를 고려하였습니다. 뮤는 본 차선의 교통 정체가 심하여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낮은 웨이트를 부여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본 차선의 교통 정체가 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은 본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어렵고 이에 대한 낮은 뮤 값을 받으며 페널티의 정도는 완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항은 사고 발생 시 처벌을 주는 항입니다. 모든 항들 중 가장 높은 가중치 에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 차량은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계한 POMTP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시키기 위해 액터크리틱 기반의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DDP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DDPG는 자율주행 환경처럼 연속적인 행동 공간을 가지는 환경에서 결정론적 정책을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험 재생 버퍼를 통해 높은 샘플 효율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측정에는 교통제어 시뮬레이터인 플로우를 사용하였고 실험 환경 설정과 학습 환경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에 따른 자율주행 차량의 합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제어 이론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은 합류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수행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계한 POMTP와 심층 강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을 하는 경우 합류 구간 내 차선 변경을 통한 합류를 하며 합류 전 감속을 통해 차선 변경을 하여 안전한 합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합류 구간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비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별 평균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X축은 차량의 위치이며 Y축은 차량의 평균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빨간색 실선은 저희가 제안하는 RA 기반의 환경이며 파란색 실선은 제어 이론 기반의 환경입니다.
먼저 합류를 시도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인 왼쪽 A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제어율 기반의 경우 포인터가 가리키는 병합 지점에 다다라서 급격한 감속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L 기반의 경우 그림의 초록색 원 부분에서 선제적인 감속을 통해 합류를 하는데요. 이러한 선제적인 감속을 통한 합류가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L 기반의 환경이 제어율 기반의 환경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높은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합류하는 차량의 선제적인 감속이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의 방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앞선 그래프를 수치화한 표입니다. 각 환경에서 합류차선 자율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와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 그리고 충돌률을 측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RL 환경에서 합류차선 자율주행 차량의 속도는 9.25%, 본차선의 비자율주행 차량의 속도는 2.18% 속도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어이론 기반의 경우 72%의 빈번한 사고 발생률을 보였지만 RL 기반 환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제한한 POLPP와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합류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학습한 자율주행 차량은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주행을 하며 기존 제어이론 환경 대비 합류차선 자율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 9.25%, 본차선 비자율주행 차량의 속도 2.18%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도로 구조를 좀 더 복잡하게 확장할 것이며 자율주행 차량 여러 대가 존재하는 환경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정책을 학습하는 POLPP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층 강학습 기반 자율주행 차량의 병합 지정 합류 정책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